한편 마르쿠제, 파농, 샤르트르, 체게바라 등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민중의 저항, 특히 억압에 대한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내에서도 자본주의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저항을 정당화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여 지지를 얻게 됨에 따라 테러 행위가 지지를 얻게 된 배경도 있다. 생명과 윤리에 과학기술이 아니라 생명공학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습니다. 이 역시 불편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요즘은 최소한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와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생명공학 시대의 특징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멀다는 데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기회 앞에서 위험을 무릅쓴 용기의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이중성이 생명공학 시대에 이르러 극단화되었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즉 기회도 위험도 극단적이다. 도전과 응전이 문명 생존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어디까지 기회를 추구할 것이며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종래의 과학연구는 수없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하나의 모델적 시도로서 이미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자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접근하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래 자연과학이 자연을 바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데 그쳤다면 생명공학은 자연을 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카오스 상태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자연의 근본적인 구조 질서라 할 수 있는 유전자 단계에서 조작을 시도함으로써 수천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구도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자연 질서의 왜곡이 궁극적으로는 종으로서의 인간의 생존 환경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생명공학 연구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고질적인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영역에서 불임치료, 대체장기의 생산, 불치병 및 난치병의 퇴치, 수명 연장의 꿈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아무런 구제 대책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생명공학을 위시한 과학기술 시대에 합당한 인간 존엄의 철학은 부정의 철학의 형태로 더 의의가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인간 행복이나 효용의 극대화가 아닌 재난의 최소화가 생명공학 시대에 맞는 인간 존엄의 요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다움의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엄 개념과 질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은 넓은 의미의 존엄의 한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존엄 없는 질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모든 여타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둘은 우리 헌법 체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뜻하는 것은 인격성입니다. 즉 인간에게 고유한 본질로 간주되는 의미의 인격성과 그 인격을 가진 인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뜻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성을 발휘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이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즉 각자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개성을 발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와 권리를 일컫습니다. 인간의 인격성이 존엄의 명제와 연관된다면 행복의 추구는 바로 삶의 질이라는 명제와 연관됩니다. 존엄 없는 행복을 상상하기 힘들듯이 행복 없는 존엄도 공허한 말입니다. 인간의 심성과 이성을 도덕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와 인간에게 이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삶의 총체성은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에 따른 생태계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몇몇 국가들은 헌법상의 존엄 개념을 인간을 넘어 적용하기를 시도하거나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 이외에 자연의 존엄 혹은 피조물의 존엄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9년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통해 현 세대는 인간 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지 않은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생명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간과 기타 생물종의 보존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동급이냐 아니면 인간이 우위냐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간도 그 일부를 이루는 이 지구적 삶을 통해 재난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인간다움을 불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을 피하도록 지구를 보존해 가는가가 관심 대상인 것입니다.